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 경쟁 활동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축구형과 하키형 간이 게임을 했다면 이번 수업에서는 농구형 간이 게임, 풍선 배드민턴, 풍선 배구 게임의 규칙을 이해해 볼 겁니다. 규칙을 이해하고 정정당당하게 경기한다면 더욱 흥미롭게 할 수 있겠죠? 일단 농구형 간이 게임은 상대편의 골대에 공을 넣어 점수를 많이 얻는 모둠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농구형 게임에서는 공을 몰고 가는 능력과 목표 지점으로 공을 보내기 위해 빠르게 공을 이어주는 능력, 골대에 공을 넣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농구 게임의 기본 기능은 패스와 캐치, 드리블, 슛이 있습니다. 그중 공 이어주기라고 불리는 패스는 상대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패스는 체스트 패스, 바운드 패스, 숄더 패스 등이 있습니다. 캐치라고 불리는 공 밖에는 공을 안정적으로 받는 기술로 몸 안쪽으로 끌어당기듯이 받습니다. 드리블이라고 불리는 공 몰기는 혼자 공을 이동시킬 때 손으로 공을 바닥에 튀기면서 전진하거나 공격 기회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슛이라고 불리는 공 넣기는 점수를 얻기 위한 기술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며 원핸드 슛, 점프슛, 레이업 슛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농구형 간이 게임은 공 몰기 게임입니다. 인원은 모든별 4명에서 5명씩으로 하고 게임장은 출발선과 반환점의 거리를 6에서 8m 이내로 합니다. 모든별로 일렬 종대로 서서 손으로 공을 드리블하여 반환점을 돌아 자기 모둠의 맨 뒤로 달려갑니다. 기다리고 있던 모둠원들은 다리를 벌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온 주자는 그 사이로 공을 굴려줍니다. 공이 맨 앞으로 굴러오면 다음 주자가 받아 드리블해서 다시 릴레이를 하는 게임입니다. 이때 공이 빠져나오면 다시 공을 가지고 와서 드리블합니다. 모둠별로 공을 한 개씩 가지고 옆 모둠과 1m 이상 떨어져 서서 시작합니다. 모둠의 모든 친구가 가장 먼저 끝낸 순서로 순위를 정합니다. 넷볼은 1895년도 초에 두 영국 여자 선생님이 미국 농구 경기를 보고 여자 경기에 알맞게 적용하여 창안된 스포츠입니다. 신체 접촉이 없는 안전한 경기로 아이들과 여성에게 적합하며 실내나 실외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협력하여 농구형 게임하기.
게임 개요. 두 개의 모둠을 이루고 직사각형의 게임장 영역을 정한 후 게임장의 양끝에 골대를 준비합니다. 공격과 수비를 잘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모둠 친구들과 협력하여 공을 몰거나 이어주면서 골대에 공을 넣어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게임 방법 및 규칙 6명씩 2개의 모둠을 이루고 규칙을 잘 지킬 것을 다짐하며 상대 모둠 친구들과 인사를 합니다. 공격할 때 공을 받으면 친구에게 공을 이어주거나 공을 몰며 이동할 수 있으며 상대편 골대에 공을 넣으면 1점을 얻습니다. 공격을 할 때 공을 받을 준비가 되면 신호를 보내고 모둠원 모두가 공을 이어주어 골대에 공을 넣으면 2점을 얻습니다. 수비수는 공을 가진 친구로부터 1m 이상 떨어져야 하고 공격수가 골대를 향해 공을 던질 때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정한 시간 동안 점수를 많이 얻은 모둠이 이깁니다. 게임 변형 방법 경기를 하는 인원수를 줄여 공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립니다. 10점을 먼저 얻는 모둠이 승리하는 것으로 기준 점수를 변경합니다. 세 번째 게임은 공 이어주기입니다. 모둠별로 5명씩 진행하며 가로 세로 10m 정도의 공간으로 활동 공간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 대용으로 서서 하다가 자유롭게 움직여가며 활동합니다.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 옆 사람을 제외한 2명 중 1명에게 공 이어주기를 하게 되면 전체가 별 모양으로 공 이어주기를 하게 됩니다. 체스트 패스로 모두가 2바퀴에서 3바퀴 정도 주고받은 다음 1개의 공을 더해 총 2개의 게임으로 두 번째 공은 바운드 패스를 바꿔서 실시합니다. 별 모양 패스를 맞췄다면 별 모양으로 공을 주고받았던 사람을 기억해 활동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첫 번째 공은 체스트 패스로 두 번째 공은 바운드 패스를 하게 됩니다. 별 모양 패스를 5분 정도 실시한 후 자유롭게 움직이며 패스를 하도록 합니다. 이번 게임은 볼 핸들링 술래잡기입니다. 네, 기획반 체육교실. 오늘은 볼 핸들링 술래잡기 첫 번째로 술래에게 터치당하면 볼 핸들링 하기 활동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구와 같이 공을 가지고 하는 활동은 공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볼 핸들링 활동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볼 핸들링 활동을 그냥 하라고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 핸들링을 이용해서 술래잡기를 하면 신체 활동도 하며 공과도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술래가 고정되어 있고 술래에게 잡히면 벌칙으로 볼 핸들링을 하고 부활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준비운동으로 하기에도 좋은 활동입니다. 준비물은 농구공 여러 개와 술래를 표시해주는 플레이스틱이 필요합니다. 플레이스틱이 없다면 팀조끼도 괜찮습니다. 경기장은 체육관 전체를 사용하거나 운동장에서는 직사각형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활동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인원이면 술래를 3명 정도 뽑습니다. 술래에게는 플레이스틱이나 팀조끼와 같이 식별 가능한 물건을 줍니다. 도망자들은 공을 들고 시작하며 술래를 피해 도망다닙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술래에게 터치당하면 약속된 벌칙인 볼 핸들링, 즉 가랑이 사이로 팔자 그리기 10회나 허리 돌리기 10회 등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허리 돌리기 10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볼 핸들링을 하고 나면 부활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다시 게임에 참여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실제 활동 모습 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도 팁입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걷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뛰게 합니다. 처음부터 뛰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술래가 힘들어하거나 혹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술래를 교체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은 경기 변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벌칙인 볼 핸들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허리 돌리기, 무릎 돌리기, 가랑이 사이 팔자 돌리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술래를 고정하지 않고 술래가 도망자를 터치하면 술래를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볼 핸들링 술래잡기 첫 번째로 술래에게 터치당하면 볼 핸들링하기 활동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간단한 술래잡기 활동으로 농구형 게임 시작 전에 준비 운동을 시켜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5점을 획득하라입니다. 방어하는 수비를 피해 3번의 패스가 연속으로 이루어지면 득점을 하는 패스 게임입니다. 인원은 모든 별 4명에서 5명씩 2팀이고 게임장은 가로 세로 10m의 정사각형 게임장에서 실시합니다. 게임장 중앙에서 심판이 점프볼을 올려주면 한 명씩 나와서 같은 팀에게 쳐주기, 그리고 가위바위보로 그냥 이긴 팀을 게임장 중앙에서 패스해주면서 시작합니다. 같은 팀과 3회 연속으로 공을 주고받기 하면 1득점이 됩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게임을 하여 더 많이 득점한 팀이 승리합니다. 공 몰기는 할 수 없고 공 이어주기만 가능합니다. 공을 잡은 사람은 5초 이내에 패스해야 하며 피벗이 가능합니다. 피벗은 한 발은 지면에 대고 나머지 한 발로 돌면서 줄 곳을 찾는 것입니다. 5초 이상 가지고 있으면 공의 소유권이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이어주기 할 때마다 큰 목소리로 주고받은 횟수를 셉니다. 같은 사람과 3번 공을 주고받게 되면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이나 2번까지 공을 이어주고 받다가 상대에게 공을 빼앗기면 그 다음 공을 가지고 공격할 때에는 이어서 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횟수를 세어야 합니다. 3회의 패스가 연속으로 이루어지면 득점을 얻고 바로 이어서 실수할 수 있으며 다시 1에서부터 횟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상대편이 공을 가로채면 거기에서부터 같은 편에게 공을 연결하고 횟수를 셉니다. 게임장 밖으로 공이 나가게 되면 최종으로 그 공에 맞고 나간 팀의 반대팀이 공이 아웃된 게임장 라인 밖에서 안으로 공을 던져주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6번째 게임은 인간 골대 게임입니다.
공을 들고 이동하거나 공을 이어받아 상대편 영역의 원 안에서 링 골대를 들고 서 있는 인간 골대에 슛을 하여 득점을 하는 변형 농구 게임입니다. 인원은 팀별로 7에서 8명씩으로 가로 30m, 세로 20m, 가운데 있는 원 지름은 5m의 게임장에서 합니다. 시작은 게임장 중앙에서 교사의 점프볼로 시작합니다. 인간 골대가 링을 잡고 상대편 영역 원 안에 작은 후프 위에 올라가 섭니다. 드리블을 할 수 있고 공을 잡고 세 걸음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을 가지고 3초 이상 있으면 상대편의 공이 됩니다. 상대편 선수의 신체를 몸으로 접촉하면 반칙이고, 반칙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상대편이 공을 가지고 게임을 이어나갑니다. 원 밖의 어느 방향에서 슛할 수 있습니다. 공격이 상대편 원을 밟거나 그 안에 들어가면 수비하는 편의 공이 됩니다. 수비가 자기 편 원을 밟거나 그 안에 들어가면 자유투가 2개 주어집니다. 자유투는 원 밖에서 던집니다. 골대로 훌라후프를 진행한 영상입니다. 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훌라후프 골대로 간이 농구 게임 하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구 골대가 없는 학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때 훌라후프를 골대로 하여 간이 농구를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훌라후프를 2명이 잡고 골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훌라후프 골대는 좌우로 이동이 가능하고 위아래로도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농구 골대 없이도 즐겁게 농구형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의 출처는 서울초등체육교과연구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장동훈 선생님께 배운 활동입니다. 준비물은 공과 훌라후프 2개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농구형 게임할 때 실제 농구공으로 하면 학생들이 많이 아프고 다칩니다. 그래서 저는 스포타임 바운드볼을 추천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노란 공이 이 공인데 말랑말랑하고 무게도 적당해 아주 좋습니다. 경기장은 보통의 농구 경기장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활동 설명드리겠습니다. 8명씩 2개의 모둠을 이룹니다. 2명은 훌라후프를 마주보며 들고 상대팀 엔드라인 쪽에 서 있습니다. 시작은 엔드라인에서 우리 팀에게 패스를 하며 시작합니다. 드리블은 하지 않고 패스로만 이동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아이들이 공을 만질 수 있습니다. 수비는 1m 떨어져서 해야 하며 공이나 신체에 접촉하면 반칙이 됩니다. 후프를 든 2명은 후프를 상하 좌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팀 훌라후프 골대에 공을 넣은 모둠이 1점을 득점하게 됩니다. 5분씩 4피리어드 경기를 하며 1피리어드마다 골대 역할을 하는 역할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승패 구조는 정해진 시간 동안 많은 골을 넣는 모둠이 승리합니다. 다음은 지도팀 및 유의사항입니다. 경기 시작 전에 훌라후프 골대 역할을 하는 짝을 구성하고 순서를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돌아가면서 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로 수비를 과격하게 한 학생이 있을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2회면 2분간 퇴장과 같은 식으로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활동 영상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골 아웃! 아웃! 플레이! 골! 플레이!
아웃 아웃 아웃. 플레이. 아웃. 득점. 빨간색 볼.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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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자, 1분 남았습니다. 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훌라후프 골대로 간이 농구 게임하기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농구 골대 대신 훌라후프를 이용해서 재미나게 농구형 게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구를 끝내고 풍선 배드민턴과 풍선 배구를 해볼 거예요. 배드민턴에서는 셔틀콕이, 배구에서는 배구공이 풍선으로 바뀌면서 어디서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집콕 우리 체육 프로그램 알아보고 있죠? 오늘은 종이 접시입니다. 여기 뒤에 아이스크림 스틱 글루건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풍선을 활용해서 풍선 민턴, 그냥 말로 그냥 풍선 민턴을 만들었어요. 자, 일단은 그냥 이거는 아주 유치원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들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광년들도 한번 집에서 이렇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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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 네, 자, 이게 뭐야? 네, 자, 이거는 아이들 버전입니다. 자, 이제 어른 버전. 자, 여기 맞으면 안 됩니다. 여기 스틱 부분만 가지고 해보는 걸 하겠습니다. 자, 이게 될까요? 아차, 그렇죠. 어차, 아유, 그러니것 같아요. 어차, 오, 그렇죠. 오, 아유, 이거 한 마리씩 어렵네 이거. 자, 저 구차한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오차, 오, 아우, 한 번에 하기 힘드네요. 오차, 오, 이거 뭐, 오, 너무 자, 이거 거의, 오, 자. 네, 맞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자,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여러 가지 알아보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종이 접시,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활용한 풍선 민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활동 집에서 아이들 놀아줄 때 한번 만들어서 아이들과 한번 놀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풍선 배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트형 경쟁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길 바라며 수업 전후 꼭 손 소독, 거리 유지하는 것, 가까운 거리는 마스크 쓰는 것 지켜주면서 활동하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숨이 찰 수 있어서 풍선으로 가볍게 즐기면서 네트형 스포츠의 규칙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살살 하겠습니다. 간이 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네트형 스포츠란 두 팀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공격과 수비를 하는 것으로
배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와 같은 스포츠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받지 못하게 빈 곳으로 보내는 것이 전략이에요. 오늘은 풍선으로 하는 풍선 배구를 해볼 거예요. 3명이 한 팀이 돼서 활동하는 게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각자 자리를 정하고 훌라후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상황에 맞게 4명에서 6명이 한 팀으로 활동해도 좋고, 코트를 여러 개 만들어서 상황에 맞게 인원을 조정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을 서브라고 하는데, 가위바위보 이긴 팀 1번 선수부터 서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으로 쳐서 상대편 쪽으로 넘겨야 합니다. 이때 네트 맞고 넘어가는 것 괜찮습니다. 만약 네트를 못 넘기면 상대방 점수가 되고 서브가 상대방으로 넘어갑니다. 서브가 상대방으로부터 넘어오면 풍선을 쳐서 상대방 코트로 다시 넘겨주거나 우리 편 팀에게 패스할 수 있습니다. 패스를 했다면 총 3번 이내에는 다시 풍선을 넘기는 것으로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3번 만에 넘기지 못했다면 상대방 득점이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넘어온 풍선을 받지 못하고 땅에 떨어뜨리거나 쳤는데 벽에 맞거나 천장에 맞거나 코트 바깥으로 보내면 상대방 득점이 됩니다. 배구에서 한 사람이 2번 연속 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이것도 상대방 득점이 됩니다. 이 배구형 활동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손 부분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요. 다른 부분이 맞았다고 해서 파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하게 보내기 위해서 손 부분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상대팀이 받지 못하게 보내는 것이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같은 편끼리 패스할 때는 치기 좋게 패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뒤에 사람은 수비를 너무 어려워하면 제일 뒤에 있는 사람만 한 발 나가는 것을 허용해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역할을 해보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자리를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뒤에 사람은 서브 넣기가 힘들면 앞에서 한 발자국 서브를 넣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이 네트가 없으면 책상을 네트로 만들고 앉아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놓은 훌라후프 끝부분을 잘못 밟아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요. 훌라후프를 발로 차서 이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점수를 많이 내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제 게임형 활동이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15점을 먼저 내는 팀이 이기는 점수제 게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브는 이긴 팀에서 돌아가면서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트형 스포츠는 네트를 건드리게 되면 규칙 위반이 됩니다. 이것도 상대방 점수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정식 배구랑 비슷한 점도 많고 약간 다른 점도 있는 네트형 경쟁 활동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앉아서 할 수 있는 풍선 배구입니다. 네, 선생님, 교실에서 할 수 있는 풍선 배구 게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이 3번째 넘겨라라고 그냥 정했습니다. 한쪽에서 서브를 하면 첫 번째 넘어가거나 2번째 넘어가면 상대방이 무조건 득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팀에서 2번째까지는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 자기가 또 치면 실점하는 거니까 가까이 와가지고 하나, 그렇지가 둘, 3번째 넘기는 겁니다. 3번째 못 넘기면 이게 떨어지려고 할 때 입으로 불어서 넘겨도 돼요. 상당히 특징이죠. 네, 그래서 가까이 협력해가지고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오버네트 다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풍선 배구를 하면은 앞에 있는 애들이 많이 만져보고 뒤에 있는 애들이 못 만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5점 정도 지나면 전위와 후위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리를. 그렇게 하면 여러 아이들이 풍선 배구를 하면 되죠. 자, 가운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오버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버 나온 대로.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네, 지금 위에 최강력이 닿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웃을 할까요? 아니면 풍선이 늦게 때리니까 그냥 인을 할까요? 그걸 정하셔야지. 아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0대부터 다시, 이쪽 서브 다시. 5점만 해볼게요, 5점만. 그래서 실제 3번에 넘기는 그런 룰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네. 하나, 둘, 이제 넘기세요. 셋, 그렇죠. 준비, 하나, 네, 넘어가려고 접어야 돼, 둘, 그렇죠. 셋, 네. 자, 아웃. 긴장하지 마, 얘들아. 1대입니다. 이쪽 서브. 그리고 이렇게 빌리지 말고 들었다가 치야죠. 실제 배구처럼. 살짝 쳐서. 내가 무리를 맞추라고 안 했어. 자, 1대1 하세요. 그렇죠. 하나. 많이 보세요. 하나. 넘어가면 안 됩니다. 뒤로 빼줘. 둘. 그렇죠. 셋. 그렇죠. 하나. 넘어가면 안 돼. 뒤로 당겨서 둘. 그렇죠. 넘겨. 셋. 네트 플레이 해야 돼. 하나. 네트 플레이. 하나. 둘. 그렇죠. 셋. 네트 플레이 한 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는 바꾸는 걸 한번 칠 수 있다는 거죠. 네트 플레이. 미안하다. 이미 묻는 것 같다. 자, 오케이. 하나, 셋, 앉았어. 자, 둘, 넘겨. 셋. 좋았어요. 입을 활용하지 않아. 둘, 자, 넘기기. 안 넘어가. 입을 활용해. 입을. 돌아. 애들이 힘들지 안 되게 그냥 맞춰요. 네, 그러면 자, 3대1. 네, 이긴 거예요. 한 번에 넘기자, 한 번에. 하나, 그렇죠. 하나. 관리, 둘, 그렇지. 이제 넘기기, 셋. 아니, 무거워. 하나, 그렇죠. 하나, 둘, 자, 넘기기, 셋. 위에, 천장. 자, 3대2. 이쪽 서브. 자, 하나. 자, 둘, 관리, 이제 넘기기, 셋. 그렇죠. 하나, 둘, 넘기기, 셋. 그렇죠. 하나, 둘, 넘기기, 셋. 그렇죠. 하나, 둘, 넘기기, 셋. 안 닿나? 하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매치 포인트 5대 5점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자, 전투 뺏겼어. 치라고. 이제 치대요. 치대요. 오케이. 하나, 둘, 그렇죠. 괜찮아. 하나, 네트 플레이, 둘, 자, 셋. 마지막.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번만에 넘겨라 이런 풍선 배우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활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운동 기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 규칙을 지키면서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